방임하는 경우입니다. 학습해야 되는 시기에 방치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 시기이거든요. 1학년부터 3학년 시기는 엄마들이 볼 때는 수학 교과서가 굉장히 쉽습니다. 1학년 교과서 보면 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엄마들의 눈에 볼 때는 뭐 5가지를 알아볼까요? 진짜 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쩌면은 그게 엄마들이 미분적분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세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세계에서 길을 잘 찾아가면 그 다음번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엄마라는 말을 처음 배울 때가 어렵지, 그 다음에 탄력이 붙으면 말문이 트인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탄력이 붙으면은 처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탄력을 붙는 시기가 5학년 시기이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까지는 진짜 관심 있게 놓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수업이 엄마가 쉽다고 아이들도 쉽다고 생각하고 방치해버리면은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학년부터 3학년 때 엄마는 너무 쉽고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것을 엄마들이 아이들이 물어오면 목이 쉬도록, 진짜 엄마들이 물어오면 너 이것도 못해 어제 해줬잖아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물어오면 또다시 대답해주고 너 어제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100점 못 맞아 이런 말 절대로 하시지 말고요. 그 기본 작업을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를 진짜 열심히 잘해 주시면은 4학년 때부터는 엄청 쉬워집니다. 진짜로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버려 둬버리면은 학습 습관도 놓쳐버리고요. 수학적 사고력도 멈춰버리고요. 수학적 개념도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짜 무지 중요하니까 진짜 관심 있게 최초 1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계단 이거는 제가 산을 조금 더 잘 골랐어야 됐는데 잘 못 골랐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학습할 때는 이렇게 그 아래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처음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렇게 놀다가 애들은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이렇게 보다가 쫓아 올라가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완만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에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면 애들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다가 학년이 끝나버립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 고등학교 애들 되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쯤이야. 잘 쫓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무서운 잘못된 선행학습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즐겁게 노니까. 둘째 아이들은 마음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잘못된 선행학습한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공부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불태워줘야 됩니다. 5학년 학습에서 왜 1학년부터 4학년 학습이 중요한가를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5학년 때 대분수의 덧셈을 배웁니다. 대분수의 덧셈을 자연수와 분수로 풀어서 푸는 게 있고요. 가분수로 만들어서 푸는 게 있고요. 두 가지를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 속에서 지금 1학년에서 4학년 학습이 다 나오게 됩니다. 2와 6분의 5가 2 더하기 6분의 5로 된다는 것을 3학년 대분수 가분수에서 정의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수는 분수, 자연수는 자연수로 묶는 것을 덧셈의 교환의 의미를 1학년 때 배우게 되거든요. 다음에 6분의 5 더하기 4분의 1을 12분의 10 더하기 12분의 3으로 고치는 과정 속에 분수의 성질이 나옵니다. 분수의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은 분수가 된다는 거 하나만 5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 되죠. 그럼 곱하기 잘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덧셈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 더하기 12분의 13이 됩니다. 저걸 가분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려면 13 나누기 11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펴보면은 한 문제 속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어머님들은 어느 단계의 학습이 안 돼서 저 문제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5학년 수학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 수학이 완전 학습되어 있으면은 진짜 5학년 수학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잘 돼야 되고요. 대분수 가분수 바꾸는 게 잘 돼야 되고요. 나누기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문제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의 곱셈은 5학년 2학기 1단원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3학년 2학기 때 나오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고요. 4학년 2학기 1단원에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한 자리가 바뀔 때마다 10배씩 커지고 작아지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개념만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안 되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곱셈 나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의 곱하기를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곱하기는 요즘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산기 다 사용하면 되니까 이치만 알면 되거든요. 저 관계식의 이치를 잘 알면 됩니다. 소수점이 이동할 때마다 그 크기가 10배씩 커지고 작아지는 크기는 체크를 하고요.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혹시나 계산이 틀리면은 저 계산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